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제가 혈당 관리에 성공해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은 최영숙입니다. 혈당 낮추고 삶을 되찾았다는 최영숙 씨입니다. 올해로 75이 된 영숙 씨. 70이 되면서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산을 오르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와서 맑은 공기도 쐬고 운동도 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건강도 좋을 것 같아서 시간 나는 대로 자주 옵니다. 이토록 건강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어느 날부턴가 발이 콕콕 쑤시더라고요. 관절이 이상이 있나 하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혈당이 좀 높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 이윽고 재본 혈당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공복에 혈당이 300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당화 혈색소는 8.9가 나오고 발이 콕콕콕 쑤신 것도 혈당이 높아서 합병증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노년의 질병이라 여겨졌던 당뇨병이 최근 20, 30대 사이에서도 급증하면서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 됐는데요. 당뇨병은 옛날부터 이 손과 발을 잘라내는 병이라 할 만큼 무서운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는 탓에 영숙 씨처럼 이미 합병증이 생겼거나 혈당이 꽤 높아진 상황에서 발견돼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이 당뇨병이 없더라도 평소 꾸준한 혈당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혈당 관리를 시작했지만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다는데요. 여름만 되면 땀도 많이 나고 너무 지쳤어요. 기력이 없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아주 그냥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근경색 증상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더위로 높아진 혈당 때문에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 겁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여름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혈관 질환 때문인데요. 실제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중 47%에 해당하는 심혈관 질환은 체온 조정 능력이 떨어져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하기 쉽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짙어지고 끈적해진 혈액이 혈전을 만들어 혈액순환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뜨거운 바깥에서 냉방이 강한 실내로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수축된 혈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여름철에도 겨울철 못지않게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당뇨병에 쓰러질 수 없다는 생각에 70의 나이에도 운동을 시작한 영숙 씨.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자신에게 꼭 맞는 운동법을 찾았다는데요. 바로 앞으로 걷기와 제자리 걷기를 반복하는 신호등 걷기. 걷는 중간중간 제자리 걸음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죠. 무작정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걷는 게 몸이 좋다고 그래서 한 3분 빨리 걷고 제자리 걸음하고 그래야 건강이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무리로 가볍게 뛰며 양손을 털어주는데요. 혈관을 자극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네요. 영숙 씨가 명줄을 사수한 첫 번째 건강 습관, 나에게 맞는 걷기 운동 만들기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한다면 걸음수보다는 속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심폐지구력이 높아져 근육의 양과 질도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포도당 소각장이라 불리는 이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원래 걸음이 느리거나 근력이 감소하는 고령의 경우 계속해서 빨리 걷는 건 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영숙 씨처럼 걷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빨리 걸으며 높아진 심박동이 느리게 걸을 때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빨리 걸을 때처럼 똑같이 열량과 혈당을 소비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중간중간 쉬면서 힘은 좀 덜 들지만 빨리 걸을 때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좀 쉬어야겠다. 운동 후 갖는 꿀맛 같은 휴식 시간. 땀 흘린 뒤 지친 몸을 달래고자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흑염소 진액인데요. 운동하고 나서 지쳤다 할 때는 이걸 꼭 먹어요. 옛날에는 애 낳고 힘들 때 흑염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먹었어요. 흑염소를 지금 먹어놓으면 1년이 거뜬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흑염소에는 18종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미네랄, 아연, 비타민 E 등 면역력과 혈당 조절을 돕는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블랙푸드의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흑염소에 풍부한 핵심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 아라키돈산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건강을 지키고 인슐린 기능을 높여서 포도당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성분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아라키돈산을 투여하자 췌장의 특정 세포를 파괴해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는 성분이 감소했고,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체내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4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고혈압에 고혈당, 콜레스테롤 이렇게 예전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병원에서 아주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네, 최영수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공복 혈당이 108 정도로 아주 좋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콜레스테롤도 131로서 정상으로 보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이 기초 체온, 체열이 참 중요한데요. 네. 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단순히 몸이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체열 검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붉은색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혈액순환 분포가 나이에 비해서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면역세포 검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피 속에 NK라고 하는 세포, 암세포가 생겨도 그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잡아먹고 그래요. 근데 그 세포도 나이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수치로 나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몸이 허약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관리를 하면서 흑염소 진액도 먹고 자주 걸리던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하니까 면역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흑염소에는 비타민 E, 비타민 A 이런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라는 그런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걸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 단순히 면역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억제하기 때문에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드시지 말고 운동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의 건강을 얻기까지 생활 습관을 모두 바꿨다는 영숙 씨. 제일 먼저 바꾼 건 식단이었다고 합니다. 뭐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으니까 생기는 대로 먹고 그냥 배고프면 떡도 먹고 믹스커피도 먹고 그냥 이것저것 있는 대로 그냥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을 그렇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유지해온 습관을 바꾸긴 어려웠지만 건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감기 한 번 잘못 걸리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관리를 하기를 결심을 했어요. 처음에는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막막했어요. 특히 채소를 챙겨 먹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이것. 밥에 채소를 넣는 겁니다. 매 끼니 밥에다 김치만 먹었어요. 그래서 김치로도 채소가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채소를 한가득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반찬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는데요. 오롯이 나만을 위한 밥상. 아이고 맛있네. 영숙 씨가 명절에 사수한 두 번째 건강 습관. 당 흡수를 늦추는 혈당 브레이크 식단입니다. 채소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데요.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채소는 이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노화 방지, 항암 효과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천연 항산화제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영숙씨처럼 다양한 색의 채소를 먹으면 혈당 관리와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응? 누가 왔나? 더군데 오니라고 했었어. 수고했어. 잘 지냈어 언니?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밥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지. 아, 그래? 언니네 집에서 먹으려고. 아유 맛있겠다. 야채를 그만 색깔도 넣어야 예쁘고 좋네. 영숙씨표 건강밥상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좋네. 해먹어야지. 채소밥을 해먹으니까 혈당도 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어, 우리 나이는 혈당과 혈압이 걱정이잖아. 그럼 나도 얼마 전에 건강 검진했는데 당뇨가 뭐 의심된대. 전에 혈당이 높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어때 요즘은? 공복 혈당 재보면은 99 나오고 당화 혈색소는 5.6 나오고 뭘 해서 그렇게 좋아졌어? 먹는 것도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밥 먹고 운동하는 거 하나 알려줄게. 언니 가르쳐줘. 내 몸 내가 챙겨야 하잖아. 어. 자, 이거 운동해보자, 이걸로. 무슨 남자스럽게 스타킹이야. 스타킹 운동이 최고야. 해봐 그러면. 자, 이렇게 허벅지를 쫙 묶어봐요. 네. 다리 붙인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리세요. 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고자 찾은 운동인데요. 스타킹이 다리를 균형 있게 지탱해줘 힘을 덜 들이면서 운동할 수 있답니다. 네. 무릎 뒤쪽에 허벅지랑 근육이 당겨서 근육이 생긴대. 그럴 것 같아. 10번씩 이렇게 해, 10번씩. 더운 여름 외부에서의 무리한 활동은 혈압과 당뇨가 있는 만성 질환자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숙 씨처럼 실내에서 가벼운 맨손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허벅지는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약 70%를 소모하는 부위로 허벅지 근육이 약할 경우에는 신체에 흡수되는 포도당을 소비하는 양이 감소해서 혈당이 올라가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혈당 조절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함께 동생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또 있다는 영숙 씨. 바로 흑염소 진액입니다. 자, 이거 쉬고 이거 흑염소 진액이거든. 하나 먹어봐. 혈당은 물론 여름철 떨어진 기력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데요. 요즘에 여름도 돌아오잖아. 내가 원래 여름철이 되면 보양식을 챙겨 먹었었어. 그런데 내가 당이 있으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되더라고. 기운도 없고 그러는데 흑염소를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기운도 더 나는 것 같고 겨울이 돼도 감기는 걷더니 뭐 낫게 면역력이 잘 생기는 것 같지. 나도 좀 챙겨 먹어봐야 되겠다. 내가 갈 때쯤 챙겨줄게. 고마워 언니. 영숙 씨가 명절에 사수한 마지막 건강 습관은 흑염소 진액으로 여름철 면역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흑염소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라키돈산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체내 면역 반응이 약 4배가량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라키돈산은 면역력에 중요한 근육 생성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흑염소에 함유된 아라키돈산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근육 성장 관련 호르몬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이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흑염소 진액은 식품이긴 하지만 과다 섭취 시엔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 애들 다 키워놓고 뭐 이제 별거 있어? 우리 건강 챙기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다정하게 왔다 갔다 잘하고. 화이팅!